네, 준비됐습니다. 네. 네, 7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두 이차함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아직 이 그래프의 개형이 계략적인 형태가 머리에 안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삑사리가 난다. 자,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그럼 틀린 거 고르래요. 틀린 거. 두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죠. 이게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축과 포물선의 교점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얘네 둘은 서로 간에는 x축 대칭이 맞아요. 자, 맞고요. 각각은 y축 대칭이고 자기 혼자는. 그 다음 y는 x축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거 맞죠? 네. 땅바닥으로 혀를 낼름낼름. 아래로 볼록.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x제곱은 여기가 3, 4분면과 4, 4분면이죠. 1, 2는 얘가 지나는 거고 얘는 3, 4를 지나요. 틀렸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니까 여기죠. 여기인데 여기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x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내려가고 지하실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개형 파악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림 그려서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걸 의미하는구나 그렇게만 좀 익숙해지면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틀린 거 4번입니다. 4번이고 5번 두 가지가 틀렸네요. 다음에 8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점인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래프 위의 점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아셨겠지만 뭐 그래프 위에 떠 있는 이런 둥둥 떠 있는 점이 아니라 영어로 on이라는 거예요. on. 그 그래프 상에 있다. 그래프를 지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그래프 위에 있다라는 건 그림상은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지만 수식적인 의미는 xy의 관계식상의 의미는 바로 그 xy식을 만족한다 이 뜻인 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점이 뭐냐 찾는 건데 대입해 성립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한다면은 x가 뭘 들어가든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0일 때 0지라는 거 말고는 전부 y는 최종적으로 음수값이 나와야 돼요. 실수를 제곱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오는 것만 짜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y가 양수가 나오니까 불가능하죠. 걸르고 두 개 비교합시다. 자, 2분의 3을 x에 넣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냐? 맞죠? x에다가 2분의 3을 넣은 거니까.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9 나오죠? 이게 y값 되는 거. 맞아요. 4일 때 마이너스 8이 안 되겠죠. 4 집어넣으면 16이고 마이너스 16이 됐으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4번이죠. 네. 점이 어떤 그래프 위에 있다. 그럼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식을 그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를 다 넣을 때 만족을 시킨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야 뭐 알고 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본적인 y는 x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두 개를 다 보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두 개를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기본 가이드라인인 y는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게 y는 x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나갈 건 뭐냐면 y는 ax제곱을 갖다가 할 거예요. 이제 a가 1과 마이너스 1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상수 숫자 0만 아니면 되네. 그럼 다른 값을 넣었을 때는 과연 어떤 그래프적인 패턴을 보이는지를 파악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할 것은 우리 y는 2x제곱 한번 해볼게요. 2x제곱이면 얘는 1일 때 1이었어요. 1일 때 1, 2일 때 4, 3일 때 9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할까? 마1, 뭐 마2, 마3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대충 보세요. 그러면 자,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여기가 1이 아니라 2로 늘었어. 2로 늘었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있느냐? 똑같은 x를 집어넣을 때 제곱값까지는 똑같이 나오겠지만 y가 되려면 얘는 2가 더 곱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2배로 더 올라가요. y값이. 그 말은 뭐냐? 1일 때 1이 아니라 얘는 1일 때 1이지만 얘는 1일 때 1에서부터 2가 곱해지니까 2가 돼요. 2일 때 4지만 얘는 4가 2배가 돼서 8이 돼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더 급격히 높아져요. 왜 그러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1일 때 1이 아니고 그게 한 번 더 올라가니까 2배가 돼요. 또 2일 때도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라가서 2배가 돼요. 더 급격히 더 올라가요. 급격히 x가 똑같은 단계로 증가할 때 얘는 y 값이 무조건 얘보다도 2배로 더 급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좁아지죠. 팍 올라가니까. 이런 라인이 나와요. 그것은 이 y축 대칭이니까 얘도 똑같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2배, 그 다음에 2배, 2배 돼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너무 솟았다. 대충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보면은 이게 모양이 좀 좌우가 덜 되네. 대충 이해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알 테니까. 이런 형태로. 얘도 손 봐야겠네. 그림을 갖다가 손을 많이 봐야 되네요. 대충 파악만 이해하십시오. 패턴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패턴만 파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잘 그리려고 욕심내면 끝도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얘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더 y가 2배씩 더 급격히 증가하니까 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더 날카로워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해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1일 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배로. 2일 때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자, 2일 때 마이너스 4가 아니고 그 2배로.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런 형태로 날카로워질 겁니다. 1일 때 마1이 아니고 마2가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마4가 아니라 마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씩 더 급격히 변합니다. 그래서 더 좁아져요. 이쪽에 더 달라붙어요. 왜냐하면 x가 똑같이 증가할 때 급격히 내려가니까. 그리고 이 자체는 또 y축 대칭이 변할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 역시도 얘와 비교할 때 이게 2배가 되기 때문에 급격히 더 변하게 됩니다. 폭이 좁아져요. 자, 그러면 또 하나 해봅시다, 이제. 그럼 우리 y는 2분의 1 x제곱 한번 해볼까요? 2분의 x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럼 얘를 기준으로 볼 때, 이 하나의 라인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1일 때 1인데 얘는 그게 반으로 깎여요. 반으로 깎이니까 어떻게 돼요? 1일 때 1이 아니고 그 절반, 요만큼이 되고 2일 때 4가 아니고 그걸 반으로 깎으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런 라인이 나옵니다. 요런 라인. 즉 이 길이의 절반이 돼요. 이 길이의 절반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폭이 조금 더 넓어져요.
완만하게 변한다 이 뜻이에요. 반으로 깎으니까. 얘는 2배로 늘어서 급격히 변하지만 얘는 이거보다도 반만큼 변하니까 완만해져요. 당연히 대칭이니까 이런 라인 나오겠죠. 괜찮죠?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X축 대칭 형태인 것만 따지더라도 얘가 하얀 기본 라인보다도 얘는 급격히 꼬라박았지만 얘는 그것의 절반만큼만 바뀌기 때문에 1일 때 1이 아니고 2분의 1. 2일 때 4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제 어떤 공통적인 그래프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결론적으로 뭐다? 양이 값일 때는 1에 비해서 1보다 커질수록 좁아지고 1보다 작을수록 넓어집니다. 음일 때도 마이너스 1보다는 이때는 좀 약간 애매해. 왜냐면 음수니까 사실은 얘가 더 큰 거잖아. 좀 헷갈리잖아요? 이때는 2가 더 큰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니까 헷갈리는데 이거를 통일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렇게 놨을 때 A의 절대값으로 얘기합시다. 절대값. 그러면 절대값이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절대값이 작을수록 변화가 완만해져요. 꼬라박아도 완만하게 꼬라박고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완만하게 증가해요.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급해지니까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덜 변하니까 완만해져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그것이 양이라서 아래로 볼록하든 음이라서 위로 볼록하든 간에 폭이 좁아집니다. 절대값이 클수록. 반대로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폭이 넓어지겠죠. 이해가 되죠?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이 크면 급히 변하니까 아래로 볼록해서 급히 변하니까 좁아지든가 위로 볼록해서도 급하게 변하니까 좁아지든가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해지니까 폭이 넓어집니다. 됐죠? 자, 그거 하나 중요하게 찾으시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어느 경우든 그림을 여러 개 그려도 얘들이 빠짐없이 지나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 어디야? 바로 원점이에요. 0일 때 0은 못 벗어나. 아무리 날 구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0,0 지납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꼭지점이라는 얘기죠. 그쵸? 꼭지점. 괜찮죠? 꼭지점은 원점이에요.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가 양수면 아래 볼록 시리즈,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시리즈. 폭만 달라지죠. 그래서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 볼록이냐 위에 볼록이냐, 그 다음 절대값에 따라서 폭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결정을 합니다. 요 A란 녀석. 자, 됐죠? 그 다음 또 있어요. 이 녀석 전부 다 대칭이야. 자기 자체는. 무수축 대칭이에요. 그렇죠? 바로 보다시피 요 Y축에 대해서 다 대칭입니다. 이게 대칭이야. Y축. 축의 방정식은 X는 0의 대칭이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그냥 그림만 여러분이 떠올리시면은 그걸 보고서 해석을 하셔야지 이걸 뭐 외우겠다? 이걸 뭐하러 외워요? 그림 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데. 그쵸? 별거 없어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절대값은 똑같은 경우는 서로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무엇의 쌍둥이야? 거울의 미러 이미지야. 즉 X축의 대칭입니다. 이 녀석은 얘와 대칭. 이 녀석은 얘랑 대칭. 이 녀석은 얘랑 대칭. 절대값은 똑같죠? 부호만 반대입니다.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차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만 할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은 A가 양이든 음이든 이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첫 번째, 원점이 꼭지점이다. 맞죠? 네, 뭐 모를 거 없잖아. 두 번째, 각각 자기 자신은 선대칭 도형인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자기 자신. 그래서 그 대칭축은 선대칭의 대칭축은 Y축. 식으로 나타내면 X는 0이에요. Y는 0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모든 x가 0인 좌표들만 쭈루루 모아놓은 게 y축이에요. x가 0인 것들로 이루어진 라인이 y축이에요. x축은 뭐예요 그러면? 요건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참고로. 이거는 이 라인은 x가 0, y가 0인 것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써요. 얘는 y축은 x가 0인 것만 모아놓은 거고. 이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2학년 때 배운 거 헷갈렸으면 지금 마무리 지으세요. 자, 다음에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당연히 달라지지. 여기 아래로 블록 시리즈는 A가 양수일 때 애들이고 이건 A가 음수일 때 시리즈죠.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급격히 변하니까 좁아지고 음수라 내려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더 좁아집니다. 팍팍 꺾이거든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반대로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폭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폭이 좁다는 건 뭐예요? 대칭축에 붙는다 뜻이니까 y축에 가까워진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제곱과 그냥 ax제곱은 뭐예요? 네. x축에 대해 서로 미러 이미지 관계라 이 뜻이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냥 그림에 대해서 해석이에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요거만 추가하시면 되고 a가 양이면 아래로 블록, a가 음이면 위로 블록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뭐 나머지는 계속 그 계략적인 2차 함수의 기본적인 가장 쉬운 버전 형태를 잡아나가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픽적인 머릿속에 이 도형적 이미지를 갖다가 같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해석 기하로 들어가는 진입 단계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기본 가이드인 요 가를 나타내는 요 이차함수가 y는 x제곱이래요. 그럼 나에 적합한 건 뭐냐? 나는 이거잖아요. 어때요? 더 폭이 넓죠. 그 말은 뭐예요? 이 녀석의 절대값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a가 양수라는 건 알 수 있어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1이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완만해지겠죠. 마치 아까 이게 y는 x제곱일 때 얘가 2분의 1 x제곱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만해지려면 절대값 1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돼요. 양수인데 절대값 1보다 작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a는 요 범위에 있는 놈이라 이 뜻이죠. 요 a 값이. 그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것밖에 없네요. 3분의 2가 0보다는 크지만 아래로 볼록이지만 1보다는 작은 더 완만한 라인을 나타내겠죠. 다음. 자, 다음 것도 한번 보겠어요.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런가 보다 하면서 숙달만 되시면 돼요. 자, 1보단 큰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좀 날카로운 형태가 되겠죠. 폭이 좁으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1사분면과 2사분면. 여기가 3, 4인 거 알 테니까 얘는 1과 2 사분면을 지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되겠죠. 폭은 약간 좀 더 좁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3, 4를 지나겠죠. 자, 마지막. 음수니까 얘도 위로 블록은 맞는데 얘와 비교한다면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좀 덜 급격히 변한다 이거죠. 덜. less. 그러니까 덜 변하니까 어때요? 폭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그게. 근데 어차피 지나는 3분면은 변함이 없어요. 3, 4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3, 4분면과 제4, 4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그림을 떠올리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리세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머리로 그려져요. 그럼 그렇게 읽으시만 하면 돼요. 상황을.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며 그래프 그리고 합시다. 그게 제일 쉽잖아. 됐잖아. 자, 꼭지점은 이거죠. 이게 될 턱이 없죠. 원점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이거죠. y축이죠. y축은 x는 0이 맞죠. y는 0이 아니에요. 그건 x축이에요. 자, y축. 이게 x는 0이고요. 얘는 y는 0이죠. x축은 y는 0. 자, 1, 2, 3면 지나죠. 1, 4분면, 2, 4분면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바로 이 영역이죠.
x가 증가하면 y도 올라가죠. 증가하는데 얘는 감소한다니까 틀리죠. 이해가 되죠? x가 오른쪽 가면 y는 올라가는 라인으로 이 라인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냐? 이게 위로 볼록합니까? 아래로 낼름낼름하는 아래로 볼록이죠? 답은 그래서 맞은 것만이니까 2번과 3번이 되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자, 다음에 2번 하겠습니다. 자, 그림 잘 보시면 요게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고 그 다음엔 요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제곱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y는 ax제곱은 어떤 게 될 수 있느냐?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요 y는 ax제곱에서 이게 다 위로 볼록 시리즈니까 a의 부호는 양이야 음이야? 그렇죠. 0보다 작아야 돼요. 또 뭐 있어요? 절대값이 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즉 a의 절대값은 이 녀석의 절대값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완만하니까. 폭이 넓으니까. 얘의 절대값인 3분의 2보다는 커야겠죠. 노란색보다는 좁잖아. 누가? 바로 요 가운데 낀 y는 ax제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요 두 가지를 짬뽕하시면 끝났죠.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겠죠. 절대값이 이 사이라는 건 3분의 2부터 2 사이일 수도 있지만 음의 경우는 요 사이에 있는 경우니까 음의 경우만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 범위일 수 있는 a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으니까 요거 되네요.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되네요. 왜냐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 뭐 0.37에 10이니까 0.6 얼마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저거 두 개밖에는 없네요. 뭐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경우는 얘보다도 크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얘보다도 작으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2는 여기 걸치니까 큰 범위에 안 되고 답은 그래서 3번과 4번 두 가지가 됩니다. 괜찮죠? 안 어렵죠? 좋아요.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이차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별거 없습니다. 자, 일단 아래로 볼록한 게 뭐냐? 아래로 볼록하려면은 이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a 값이 양수여야 됩니다. y는 ax제곱에서 얘가 양수일 때니까 얘랑 얘 두 가지가 되겠죠. 틀렸죠? 기역리을은 반대죠. 얘네들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놈들이 되겠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폭이 제일 넓으려면 이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작은 게 누구예요? 얘가 2분의 1이 절대값이니까 제일 작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니은이 제일 좁아요. 니은은 절대값이 제일 크니까 아니다. 얘가 제일 크구나. 얘가 두 번째로 좁네요. 다음에 폭이 제일 좁은 것, 기역. 이건 맞네요. 맞죠? 절대값 제일 크죠. 비록 위로 볼록하지만 제일 날카로울 겁니다. 자, 이거 맞았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모든 그래프의 꼭지점은 y는 ax제곱 형태니까 원점이 되는 거 알고 있겠죠. 틀렸죠. 0,0이에요. 모든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은 y축인데 이게 y는 0이 아니고 x는 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맞은 거는 3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 그냥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니까 그림 그리시고 계속 그냥 그것만 익숙하게 만드시면 돼요. 4번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차함수의 식은 이 그래프는 음수니까 a가 위로 볼록하고 약간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조금 완만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폭이 넓은. 자, 이 녀석과 y축이 아니고 x축의 대칭. 자, 이것의 대칭이니까 이런 라인 나와야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폭은 똑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똑같아야겠죠. 4분의 3의 x제곱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좀 보이시겠죠? 요쯤 되면 이제 조금 뭔가 익숙해졌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여기부터 아주 탄탄하게 가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조금 더 확장하고 더 어려워질 거니까 아직은 괜찮아요. 그 과정만 잘 녹이시면 돼요. 자, 다음에 5번 합니다. 이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나됩니다. 아까 제가 점을 지난다. on the 그래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y에다가 이렇게 각각 자리에 맞춰 넣는다 이 뜻이죠. 여기가 x 값이고 그것에 대한 식의 전체값, 그 x에 대한 식의 전체값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그게 바로 3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고 여기다가 3 넣으면 성립한다 뜻이니까 다음에 x에다 3 넣을 때 그게 b가 된다 뜻이죠. b는 9a라는 걸 두 번째 단서에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서에서 이미 a가 3이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3 넣으면 27인 거 알 수 있겠죠. b 값은 27이 됩니다. 괜찮죠? 네, 별거 없네요. 오케이. 자, 쉽죠? 그냥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냥 처음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다음에 6번을 좀 보겠습니다.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을 ab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자, 네,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겁니다.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이때 점은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점이 될 것이고 그건 이걸 따라가는 점이잖아요. 근데 x가 마이너스 2라는 점이니까 이 점은 다른 건 몰라도 x좌표는 마이너스 2라는 거예요. y가 얼마인지는 지금 찾아야죠. 여기 위에 점이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y값은 바로 4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 다음 b로 갑니다. b 같은 경우도 여기서 지금 보면 마이너스 2일 때 요 위에 점이니까 네,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즉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뜻입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끝났어요. 우리가 찾으려는 AB의 길이라는 건 요 길을 얘기하는 건데 x좌표는 똑같으니까 바로 y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보다시피 이 y좌표는 4가 됐고 얘 y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그 폭이 얼마가 있습니까? 6이겠죠. 네, 그 답은 6이 됩니다. 그게 요 AB의 길이가 되겠죠. 그냥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해석 기하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6번 된 것 같고요. 괜찮아요? 네, 조금 이제 뭔지는 감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별건 아니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뭔지 알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아직 여러분한테는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것뿐이니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소화합니다. 자, 다음 7번. 이번엔 y는 어쩌고저쩌고 식이 아니고 x로 되어 있는 어떤 식이다. 사실 저거는 2차 함수가 됐던 3차, 4차 함수가 됐던 어떤 함수든 저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즉 x가 들어가 있는 결과 x가 쪼물쪼물 돼가지고 나오는 그 식이 y다. 이런 표현인데 또는 x에 따라서 좀 더 특화된 버전이라고 했죠. 자, 아무튼 얘를 표현합시다. 이 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f의 어떤 식이다, x의 어떤 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만 2차 식인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요 점을 지난대요. 그리고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이 모양이 나오는 2차 함수 형태를 갖다가 먼저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y는 ax제곱 형태가 된다는 것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y축 대칭이고 2차 함수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a 값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불완전하죠. 그걸 잡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즉 x가 2분의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 위를 지나는 점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계산만 하면 되겠죠. 4분의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a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완성이 됐지?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4 x제곱이 되고 얘를 y는 fx라고 두리뭉실하게 놨는데 결국 이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fx가. 괜찮죠? 자, 여기까지 됐죠?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 f 마3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렇죠? 마3 값. 그러니까 여기다 마3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3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에 제곱하니까 9, 4, 마이너스 붙이고 36이 나오겠죠. 이게 답이 되겠죠. 별거 없어요. 일단 개형을 보고서 이 개형에 만족하는 대략적인 식을 잡아두고 아직 A가 근데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얘를 잡아내려면 그림에 주어져 있는 단서를 발견해서 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구나. 이걸 아셔야겠죠. 그래서 A 값을 잡아주시면 식이 완성이 되고 그 함수식에다가 마이너스 3일 때 함수의 값, y의 값, 함수값 f-3이죠. 그래서 마3을 집어넣으면 9, 4, 36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 그렇지 되게 좀 하다 보면 아 저게 저거구나. 저 표현이구나. 단지 그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다음에 8번. 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점을 지나는 포물선. 자, 여기서부터도 우리가 계략적인 식의 왁구는 프레임은 잡아주셔야죠. 틀은 잡으셔야 돼요. y는 ax제곱이야. 원점을 지나고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 포물선이니까 이거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점을 지난데요. 3,6을 지나니까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y가 마 6이 된다 이 뜻이지. 그러면 9a가 마 6이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식이 완성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제곱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포물선이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꼬고 있죠. 여기까지 구한 게 이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과 x축에 대해 대칭인 거를 먼저 찾으셔야지. 뭐라 그랬죠? 폭은 똑같지만 아래 블록이 위로 블록으로 바뀌거나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 바뀌는 거니까 얘는 이거에 대해서 부호가 반대인 형태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가 있고 얘는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서로 x축 대칭이라고 했죠. 이 녀석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지난답니다. 6,k. 뭐야? x에다 6 넣으면 y가 k라는 얘기죠. 36 곱하기 3분의 2니까 24가 되겠죠. 12 곱하기 2니까. 그래서 k 값은 24.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네, 아직은 처음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크게 하고 있는 건 없어요. 이 정도 상에서 그냥 아, 이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라는 거는 2차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식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y라고 나서 x가 달라질 때마다 쭉 그 수많은 방정식을 갖다가 아예 매칭시켜 가지고 서로 관계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건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0이 아니라 1, 2, 3, 4 바뀌어도 그건 각각의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인데 얘를 갖다가 그냥 야 이거 y라고 놓자. 그럼 x에 대해서 x가 쭉쭉 바뀔 때마다 이 값도 달라질 텐데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냥 x가 얼마일 때 이 식의 값 자체가 얼마로 나오는지 다 커버를 시키는 게 이런 관계로 나타내면서 x가 y로 가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수는 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x값일 때 그 나오는 식의 값을 갖다가 우리는 그 x값에 대한 함수값이라고 해서 이때 버전은 f의 x 형태, 그 값이 x가 1이면 1, f1,
2면은 F2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킨 형태가 특수 버전, 함수값 버전이 되고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그냥 y는 x 2차식인 y가 x의 2차 함수다. 전체 버전, 얘는 특수 버전.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그래프적으로 오늘 배운 건 이게 다예요. 원점 지나는 y는 ax제곱 그래프의 형태. a가 양이면 아래로 볼록, 음이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진다. 좁아진다. 왜? y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급격히 꼬라박기 때문이다. 그리고 a가 양이면 음이면 낼름낼름. 그죠? 그리고 각각은 자기 자체는 y축 대칭. 짝이 이루는 서로 짝 간에는 부호가 반대인 경우 절대값은 똑같고 그때는 x축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적인 성질만 먼저 빌드업 하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쌓아 나갈 겁니다. 나중엔 이제 이게 막 꼭 원점이 꼭지점이 아닌 경우도 다 커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했어요. 3-1 과정의 맨 처음은 2차원을 차원을 높이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수를 갖다가 2차원에서 1차원까지 다 넘나들면서 빵꾸가 안 나는 수를 배워야 되니까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고 무리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의 식을 다루기 위해서 2차식 다루는 게 전개, 인수분해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 단원까지 했던 그것의 응용 버전인 2차 방정식까지 나갔고요. 그 다음 최종 버전인 2차 방정식도 다 포괄을 하는 2차 함수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 결국 뭐냐? 2차원 이상의 고차원의 관계를 우리가 수식화해 가지고서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빈틈없이 빌드업을 하셔야지만 고등과정에 이제 고차 함수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하지만 누차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 단원 나가고 있으니까 앞에 단원 더 끝나기 전에 조금씩 계속 팔로우업 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얼추 맞았나요? 되게 짧네.